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출장 관리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가끔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출장 가셨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가족들이 해외로 출장을 간다, 뭐 어디 대전으로 출장을 간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럼 대체 출장을 잘 다녀오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연예인들일 거예요. 자, 송은이 씨와 김숙 씨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행 계획을 짜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두 분이 뭔가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스타일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송은이 씨 같은 경우에는 자, 몇 시에는 일어나서 몇 시에 출발하고 버스 타겠다 이런 식으로 일정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옆에 있는 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뚱한 표정으로 그냥 점심에 먹을 짬뽕이 매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행을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는 좀 자유분방하게 짜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서인 우리가 상사를 모시고 출장을 갈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칫 상사의 일정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왼쪽처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요, 경영진의 출장 계획과 준비를 하고 출장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이번 시간에 함께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고요. 자, 출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사가 임시로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 같은 데를 봐도 이런 걸 접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로 해외 출장 떠나는 구광모 해서 현장 경영 초읽기. 자, 이 구광모 씨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LG라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아무래도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이제 조금 제한을 받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서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나봐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로 된 그 내용들이 이제 출장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요?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2030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폴란드로 출장을 간다. 자, 임시로 가는 곳이에요. 이 구광모 회장의 이 사무실은 폴란드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장의 의미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출장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 목적에 따라서 업무 출장, 연수 출장, 기간에 따라서 단기 출장과 장기 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 출장부터 볼까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을 국내 출장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시내에서 이루어지면 시내 출장, 그 외에 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시외 출장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해외 출장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이런 단어를 들어서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해외 출장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나가게 되는 출장을 업무 출장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어떤 역량 개발,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출장을 연수 출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일치기라든지 비교적 짧은 기간, 저희 교재 2주로 나와 있는데요. 2주 내에 이루어지는 출장들을 단기 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 출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서 입장에서 상사의 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좀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의 순서도가 나오게 돼요. 자, 처음에 출장을 갈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게 됐어. 그럼 이제 관련 부서들과 확인해서 어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여기 같은 거,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시내냐, 시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숙박을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느냐 아니냐, 이런 식의 규정들이 다 회사마다 내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출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상사한테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사가 오케이 하면 이어서 출장 계획안을 확정 지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사가 어떤 의견,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나 이날 어디로 들려야 될 것 같아. 이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코멘트가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일정을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계획안을 확정 지으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냐, 뭐 렌트카를 탈 건지, 자가용을 끌고 갈 건지, 기차를 예매할 건지, 이런 교통편이나 또는 어디서 머무를 건지 이런 숙소들을 예약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표를 작성해야 되고 출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장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돼서 회사 승인이 나면 이어서 출장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하면은 이것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 준비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뭐 여권이나 비자 이런 거 필요하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약 관련 확인서, 이제 숙소는 어디를 예약했고 뭐 렌트카를 빌렸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확인서들, 일정표 다 준비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장의 목적에 맞는 회의 자료, 이런 자료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품, 그 다음에 뭐 위생용품 뭐 이런 것들도 챙겨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장 경비. 그래서 이제 상사가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럼 이제 상사가 출장날 당일날 업무를 볼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출발할 때 뭐 이런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장 준비가 최종적으로 혹시 뭐 우리가 놓친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자, 또는 출발할 때 이분이 잘 가실 수 있게 이제 우리가 마중을 나가야 되고, 도착했을 때는 안부전화, 이제 도착을 잘 했는지 한 번 더 여부를 확인을 하면은 이 출장에 대한 얼추 이제 이 순서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전, 중, 후로 나눠서요, 출장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일정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몇 날, 첫째 날은 어디를 간다, 뭐를 타고 간다, 둘째 날은 어디를 간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짠 다음에 상사한테 한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컨펌을 받으면서 보태야 될 건 보태고 빼야 될 건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편이나 숙소 같은 경우 이제 예약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갔을 때 이제 이미 그날 마감이 되면은 상사가 뭔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반영한 일정표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에 필요한 여러 확인서라든지 휴대용품,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할 선물 같은 것들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유념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자, 출장을 언제 가느냐, 출발하는 날, 그리고 언제 도착하느냐, 도착하는 시간, 이런 것들 체킹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장지,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이것이 한 번에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경유해서 가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둬야겠죠. 그 다음에 방문처, 이제 우리가 만나서 뭔가 의견을 나눠야 될, 협의해야 될 기관 또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면회인, 누굴 만나느냐.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상세 일정,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접대용 골프, 그 다음에 뭐 식사,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편, 그 다음에 숙박업소, 출장 여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출장 계획안 안에 담아서 상사가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 출장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출장자, 그 다음에 출장 기간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일정 계획안 보시면은, 자, 출장 1일차에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또 둘째 날 어디를 들려서 어떤 내용 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계획안, 항공편은 어떤 항공으로 어디서 출발한다. 그리고 복귀하는 날은 어떤 항공에 어떤 항공편으로 도착한다. 그다음에 숙소는 어느 호텔에서 하루에 16만 원에 이런 식으로 머무른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담겨 있어야 이제 자, 회사에서 이제 출장을 승인할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교통편입니다. 자, 우리 상사가 이제 그 목적지에서,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그런 수단 또는 거기까지 가는 수단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자, 회사의 여비 규정, 그 다음에 상사의 선호도, 그 다음에 출장지 위치나 이동거리, 그 다음에 누군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비서가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배웅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경우에 그 상대편의 일정이나 교통편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편의 종류와 특징을 보시면 항공편은 가장 빠르죠. 네.
그다음에 뭐 국내보단 아무래도 해외로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항공편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철도편,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이제 이 소요 시간이 일정하죠. 그래서 뭐 배차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오송역에서 KTX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교통편의 시간이 굉장히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깊숙이 들어갈 때, 이런 외곽 지역에 갈 때는 우리가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뭐 시내에서 이제 당일치기로 출장이 이루어질 때,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렌터카, 이런 것은 이제 항공편이나 철도편, 우리가 이제 출장지에 도착해서 또 추가적인 교통편이 필요할 때 렌터카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뭐 호텔에서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셔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택시나 기사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통편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회사에 여비기적이 있을 거예요. 1박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루 머무르는데, 그 다음에 상사가 어떤 호텔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기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근성, 출장지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또는 거기까지 우리가 뭐 택시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느냐, 자가용 주차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출장 기간에 따라서 너무 고급스러운 호텔에 머무르면 1박에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와 이제 제휴를 맺어서 계약이 돼 있으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예약을 해도 뭐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호텔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 호텔은 뭐 고객층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어떤 대다수의 호텔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호텔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뭐 그 안에서 뭐 이제 라운지가 있어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컨소시엄,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 레지던스라는 게 이제 주택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객실 내에 뭔가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이라든지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집처럼 이런 어떤 그 생활 시설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 문서의 종류를 좀 보면요, 출장 전에는 아까 봤던 출장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 회사 측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간다라고 알리는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 일정을 일자별로 또 장소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놓은 출장 일정표도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 중에 작성해야 될 서류. 자, 비서의 업무 보고서. 이제 상사가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회사에는 여러 일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거, 어떤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서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가 출장을 다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장을 통해 업무를 이제 어떤 그 처리한 것들, 또는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서류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들을 정리하는 정산서, 이 여기 내용에는 지출 내역이나 금액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 일정표 보겠습니다. 자, 출장 일정표를 보시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자, 날짜는 언제고 시간대도 보시면은 이제 거의 10분 단위로 적힌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항에서 출국 수속 받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고 이제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기사를 만났어요. 여기서는 기사 만나서 기사가 호텔까지 우리 상사를 모시고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체크인, 그 다음에 뭐 식사, 뭐 자유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항공편이 몇 등석, 그 다음에 뭐 기사는 누구고 연락처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공항은 어디서 가는지, 뭐 호텔은 어느 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출장 신청서 보겠습니다. 자, 출장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사 측에 알리는 거죠.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간다, 또는 우리 상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간다라는 걸 알리는 서류인데, 자, 전자사업부의 영업팀에
부사장인 김아무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중국 상해에 간다라는 게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주요 일정은 이제 뭐 몇 날 몇 시엔 어디에 이제 간다, 어떤 목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장비가 총 얼마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현지화인 뭐 중국은 위안을 쓰니까요. 뭐 위안화로 얼마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 내용을 다 담아놓은 서류가 출장 신청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출장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행을 갈 때 뭔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작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내가 혹시 가서 현지에서 중요한 걸 빠뜨리지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여행을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권 사본, 뭐 기자, 뭐 이런 서류들부터 해서 뭐 선물,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해둠으로써 출장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활동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상사가 출장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때 비서가 해야 되는 일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상사가 없어도 전화 받아야겠죠? 전화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방문하는 내방객도 응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뭐 상사가 출장을 가는 게 기밀사항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출장이라고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뭐 우편물 같은 거 또는 문서 같은 것도 처리해서 이게 의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상사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정리 업무, 그 다음에 뭐 통화나 문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현지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사가 이제 복귀할 쯤이 되면은 이제 복귀했을 때 긴급하고 중요한 건 먼저 상사한테 보고를 올려야 될 거고, 상사가 이제 딱 이제 오늘 이제 복귀를 해요. 복귀라는 날이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영접, 맞이하러 가는 거죠. 아, 다녀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차량을 대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사가 이제 출장을 만약 같이 가게 됐어요. 저랑. 동행할 때 비서가 해야 될 일들은 뭐 이제 각종 개인 물품 관리해줘야겠죠. 캐리어 안에 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에서 수속 업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약 확인하고, 뭐 각종 서류 확인서 같은 거 관리해줘야 되고요. 일정 관리해야 되죠. 뭐 2일차 일정은 어떻습니다. 3일차 일정은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경비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용 내역도 다 이제 증빙 서류,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모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할 어떤 자료, 회의 자료들 그런 것들 이제 준비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연락 같은 거, 뭐 회사랑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가 만나야 될 거래처와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여가 시간에 상사가 가볼 만한 곳을 미리 좀 파악을 해뒀다가 자유 시간에 이제 가서 상사가 뭐 이제 어떤 여가에 이제 좀 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비서의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출장 중에 이제 발생한 일들을 업무 보고서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누구누구가 뭐 근무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감사도 받았나봐요. 그런 내용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날 몇 시에 누가 전화 왔었고 누구를 내방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편물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상사가 자기가 부재한 경우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 결과 보고와 경비 정산입니다. 각종 뭐 명함, 사장님이 이제 뭐 현지에 가서 받아온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두는 명함 철이 있어요. 그런 철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그런 경비들도 정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출장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내용, 뭐 매출 상황이 어땠다. 그럼 왜 이런 매출액이 기존과 달라졌는가? 뭐 대책, 그렇게 해서 뭐 현황 조사서 같은 걸 첨부해서 이 출장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원인과 결과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뭐 우리 회사의 경영 어떤 성과를 더 높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비정산서,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뭐 몇 날 몇 시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어요. 뭐 교통편은 얼마가, 뭐 숙박편은 얼마가, 그 외 식대는 얼마가, 또는 뭐 접대비는 얼마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총 얼마 발생했고, 뭐 이게 우리가 회사 측에서 처음에 지급한 금액과 차액이 있을 때 과한 경우는 회사에서 보전해주고, 또는 뭐 덜 쓰고 온 경우는 회사에 다시 뭐 이제 반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비들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사가 출장 중일 때는 주요 정보라도 보고하지 않는다. O인가요? X인가요? 자, 답은
X였죠. 아까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통화나 이메일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고요. 자, 출장 일정표는 교통편과 숙박편을 예약하고 작성했나요? 그렇죠. 아까 얘네 둘을 다 이제 예약을 한 다음에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나갔잖아요. 몇 날 몇 시에 어떤 편을 타고 이동한다, 어디에 머무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내 출장이나 이동 동선이 복잡한 경우에는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나요? 틀린가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죠. 아까 우리가 뭐 이제 단순히 고속버스나 뭐 기차로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X, O, O가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출장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산업비서실 비서 김경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대표님께서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일정 괜찮으시면 참석 가능하실까요? 잠시만요. 그래요.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참석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출장 관련해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네. 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3박 4일이고요. 대표님 일정 사항 확인해보니 특별한 일정은 따로 없으십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지부입니다. 그래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김비서. 모처럼 제주도로 출장 가는 김에 거래처 박 사장님도 만나 뵙고 오는 게 좋겠어요. 일정에 추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표 확인하고 일정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정표 확인해보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주도로 가시니까 교통편하고 숙박을 알아봐야겠다. 교통편을 알아봐야지. 교통편은 좋아. AA항공 8시에 출발이 좋을 것 같고 도착은 토요일 오후 5시 BB항공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숙박은 저번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CC호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다 해서 이제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네, 사장님 교통편과 숙박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당일 출장 출발로 오전 8시 AA항공으로 했고요. 복귀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비행기 BB항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번에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CC호텔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간 일정부터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일일 일정표도 수정을 해야지. 자, 이제 출력해서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일단 일정도 챙기고 메모하실 내용 그리고 배터리 충전 챙겨서 사장님 출장 가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네, 사장님 출장 관련 물품들입니다. 이거 챙겨서 출장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보고서 작성을 해서 뽑아야겠다. 보고서. 비서. 사장님 잘 다녀오셨나요? 네네. 네. 여기 차에 타시죠. 제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죠? 네, 사장님 없는 동안 별일 없었고 제가 업무 보고서와 이걸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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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사장님이 제주도 출장 다녀오신 출장 보고서 제출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